안녕하세요. 남아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공통국어 2 창비 교과서의 노찬성과 애반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도 좀 내용이 길다 보니까요. 이 내용을 전부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같은 것들요. 자, 일단 이 노찬성, 조혜전의 아버지를 잃은 노찬성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휴게소에 버려진 에반이라고 하는 개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개를 키우는데, 자, 이 에반이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픈데, 그 병원에서 안락사라는 것을 알게 된 찬성이가 이제 에반을 위해서 안락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됐죠. 자, 그래서 일주일간 전단지 5,000장 이상을 돌려 11만 4천 원을 벌었다. 살면서 처음 만져보는 돈이었다. 하면서 이렇게 찬성이의 심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시점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안에 있는지 작품 밖에 있는지 그런 거, 그리고 이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모두 다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대사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끈따옴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줄표, 이 줄표로 인물의 발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에반과의 시간을 좀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내고 좀 에반을 좀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아끼고 있는 찬성이의 모습이 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 안락사를 위해서 병원에 방문했는데 이 병원이 상중이라는 단어와 함께 주말까지 쉰다라고 하는 안내판이 붙어서 문이 닫혀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자, 그걸 보면서 찬성이가 묘한 안도를 느끼는 건 이 에반의 죽음으로부터 조금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에반의 안락사를 유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찬성은 그것들이 진심으로 아름답다 느꼈다. 이건 뭐냐면요, 찬성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스마트폰을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사게 돼요. 그래서 그 유심칩이랑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개통비는 얘네가 무료로 해줘가지고 안 내고 지갑에서 15,000원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그래서 이 에반의 병원비에서 돈을 헐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찝찝함을 느끼고 있죠. 자, 그런데 에반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전화를 걸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병원에다 전화를 걸어보는데 병원이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죠. 그래서 당장 에반을 안락사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에 안도감을 또 느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거 뭐죠? 휴대전화를 떨어뜨려가지고 휴대전화가 약간 액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롭게 보호필름을 붙였습니다. 또다시 돈을 쓰게 된 거죠. 또다시 돈을 썼다. 그러면서 이 사흘 정도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이 찬성의 우선순위가 에반에서 휴대전화로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에반의 안락사 비용에서 자꾸만 돈이 빠져나가고 있죠. 자, 근데 에반이 또 이렇게 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에반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고 있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에반이 지금 작별 인사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자신의 뺨을 핥고 가슴팍에 올리고 머리를 비비고 하는 그런 뭔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반이 더 움직일 힘도 없는지 머리를 파묻는 그런 뭔가 좀 더 병세가 악화된 듯한 아픈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탄성이 그 병원에 가서 안락사 동의서를 쓰려고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나섰는데요. 거기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발견을 합니다. 무려 34,000원이나 하는 케이스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이 찬성이가 자기 합리화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에반이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 둘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저걸 사고 싶다는 마음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이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나 이걸 이렇게 사도 되지, 오히려 에반이랑 더 시간을 잘 보내면 돼 했지만 그 마음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결국 자기 스스로도 좀 이상하게 좀 좋지 않고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에반에게 줄 핫바를 샀어요. 자기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간식 사왔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반이 없는 거예요. 에반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에반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며 에반을 이제 발견했던 곳이 그 휴게소였잖아요. 그 휴게소에도 가봤지만 에반은 없고 눈에 익은 자루 하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에 치여 죽은 개를 자루에 넣어서 이렇게 그 처리했던 걸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에반일 것이라는 것을 이제 독자들에게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 찬성이 역시 그게 에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면서 못 본 척 지나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불안한 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 개가 일부러 뛰어든 것 같았다니까 이거는 이제 에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걸 독자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또 끈을 풀어볼까라는 충동이 일었지만 끝내 확인하지 않고, 왜냐면 이걸 보면 에반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자리를 그냥 떠납니다. 자, 주위는 더 어두워졌다. 찬성의 이제 심리가 이런 주위가 어두워진 거에 좀 연관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는 만질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을 옥죄었다. 이제 에반의 죽음을 느끼고 이제 죄책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난데없이 용서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너무나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차마 용서라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아닌 살얼음판이라도 되는 양 어디선가 쩍쩍 금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에반을 지키지 못한 그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몇 가지 특징만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서술상의 특이한 부분들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인물의 발화를 이제 줄표로 표시를 했죠. 그리고 인물의 독백은 작은 따옴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비극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에반에게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이제 독자가 행간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보니까 인물의 심리를 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그 휴대전화가 나오잖아요. 이 휴대전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동안은 그 찬성이의 친구들은 이제 좀 스마트폰 같은 걸,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지만 찬성이는 구형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죠. 작동하지도 않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찬성이가 느끼는 위축감 같은 게 드러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 휴대전화와 관련한 소비를 함으로써 에반에게 소홀히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1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보기 내용 보시면요, 노찬성과 에반은 동물 안락사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동물과 인간의 관계, 생명에 대한 윤리적 고민,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대한 주인공의 심리를 함께 탐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하나씩 선지 봅시다. 자, 1번 동물병원이 문을 닫아 안락사가 미뤄지자 찬성이 안도감을 느끼는 모습은 독자에게 주인공이 처한 윤리적 상황의 무게를 좀 실감하게 하는군. 자, 우리가 이제 그 병원의 상중 공지를 보고서 안도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 무게를, 윤리적 선택의 무게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찬성이 구형 휴대전화 액정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장면은 독자들이 이어지는 찬성의 선택에 반영된 심리를 이해하게 하는군. 찬성이 이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휴대전화를 원하는 그런 찬성이의 심리와 좀 개인적 욕망, 그런 것들과 이제 윤리적 책임, 이거 사이에서 찬성이의 좀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개인적 욕망이라고 쓸게요. 욕망과 윤리적 책임 사이의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자, 에반을 바라보는 찬성의 시선과 고민은 독자에게 자신이 찬성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고민하도록 하는군. 자, 지금 에반을 바라보는 찬성의 시선과 고민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보면서 독자 역시 그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가 같이 그 찬성의 입장에서 나라면 어땠을까 고민하게 되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찬성이 휴대전화로 처음 에반의 사진을 찍는 모습은 독자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군. 이제 찬성이가 그 에반의 사진을 찍는 모습이 뭔가 생명의 소중함이랑은 관련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답이 되겠네요. 5번 최신형 스마트폰 진열장에 매혹되는 찬성의 모습은 독자에게 물질적 욕망과 윤리적 선택 사이에서의 갈등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게 하는군. 이 말이 맞겠죠, 여러분? 그래서 물질적 욕망과 그리고 윤리적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